안녕하세요. 디지털 포렌식 기초 이론을 강의하게 된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의 김창우입니다. 저는 안보수사 실무에서 약 30여 년간 실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그 이후 지금 강릉원주대학교에서 현재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순서로는 디지털 포렌식 개념, 두 번째 디지털 포렌식 수행 기간, 세 번째 디지털 포렌식 절차, 네 번째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다섯 번째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매개체로 하여서 발생한 특정 행위의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규명을 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관련 조사, 수사를 지원하며 디지털 데이터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과학적, 논리적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전자기기에 기억 또는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정확히 식별하여 수집하고 그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며 특정화된 정보를 보존하고 법정에 제출하여 상시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준비하는 절차와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좀 더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이 뭐냐, 그 대상은 저장 매체, 즉 디지털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증거물에 대해서 포렌식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집, 보관, 분석, 제출 이런 4단계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가 그 기록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또 기기 사용자는 누구인지 또 과거 사실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범위는 현장에서 법정까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즉 흠이 없는, 절차상 흠이 없는 무일성이 유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하면 결함이 없는 무결성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1980년대 군 정보기관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경찰청 해커 수사대를 시작으로 하여서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정원 등 각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전적으로 사용을 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위원회, 근로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도입, 지금 적극 활용되고 있고 또 2000년도 중반부터 민간 분야에도 도입이 되어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사건 수입에 적극 또 크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업에는 내부 감사, 금융보험회사에서는 고객과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크게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 수행 기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경찰청입니다. 경찰청에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수사와 관련해서 현재 디지털 증거 분석 없이는 사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 파일을 분석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유의 변조를 여부를 판단하고, 또 웹 서핑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범죄 계획과 증거인멸 시도를 알 수 있으며, 또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및 문자 메시지 분석을 통해 범죄의 모의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은 각 지방청 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수사기관으로 검찰청에서도 대검과학수사부 산하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안보사, 즉 전 기무사인 국가안보지원사령부, 그 다음에 국방조사본부, 육군수사단 등에서 수사 업무에 디지털 포렌식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포렌식 업무가 또 필수적으로 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는 대공전문과학수사단에서 포렌식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그 대공수사단에서는 포렌식 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검경과 함께 또는 국방부와 유관기관과 이렇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또 포렌식이 적극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기관이 쪽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많이 지금 생겨났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또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저작권위원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또 각 지자체, 또 기타 마사회, 경륜, 경정회 등 불법 도박 단속에도 포렌식이 상당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포렌식은 지금 민간 부분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공판에 대응하는 법무법인, 또 특히 뭐 김현장이나 광장, 행복마루 등 법무법인에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침해 사건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 포렌식이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까지도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있는 그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 분야까지도 현재 지금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이렇게 확산 요청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내부 감사 및 보안 분야, 또 금융보험회사의 분쟁 해결에서 사고 조사까지 이렇게 그 과정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사회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교육기관에서도 디지털 포렌식이 상당히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에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을 위시하여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또 연세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또 여타 대학원에서도 디지털 포렌식 석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도 학부에서도 학과가 신설되거나 또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회와 협회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학회가 있고 한국 포렌식 학회가 있습니다. 이런 학회에서 주관하는 또 검정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 지금 현재 논문과 학술대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등 이 디지털 포렌식이 상당히 지금 연구가 진척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나가면서 아마도 더욱더 디지털 포렌식의 그 위력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또 다른 어떤 그 디지털 포렌식의 그 어떤 엄청난 요청인 업무 영역이 이렇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사설 탐정 부분입니다. 민간조사업체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에서도 지금 현재 탐정 업무가 신고제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변호사 업무와 중복이 되고 변호사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호사 업계에서 상당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탐정법도 입법화되고 아마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도를 좀 볼 것 같으면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 경찰서, 그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원고, 피고, 그 다음 관공서, 민간기업 이런 식으로 하여튼 디지털 포렌식이 우리 사회에 막강한 어떤 그 역량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사전 준비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비무환이고 사전 준비입니다.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하게 되면 그 사안은 성공하게 되고 또 완벽하게 또 거의 성공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거쳐서 증거를 식별하고 수집해서 그 다음에 증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된 증거에 대해서 또 원본과 변함없이 보관이 되어져야 되고 그 보관이 되어져서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흠없이 제출되어서 검증이 또 가능한 그런 디지털 포렌식 수행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의 수행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조사 준비 과정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하는 권한, 즉 영장을 받는다든지 조사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조사팀을 구성할 때 장비와 도구 준비 또 교육 훈련까지 여러 가지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현장에 대응해서 현장을 가서 현장을 통제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현장을 보존하고 나서 디지털 포렌식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해야 되고 또 조사할 대상이 또 뭔지 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조사 대상 매체에 대해서 증거를 이제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시스템 저장 매체를 이제 확보하게 되고 그 시스템 저장 매체의 데이터를 선별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압수를 원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압수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걸 배려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선별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별 수집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본 전체를 반출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증거물을 확보했으면 포장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증거물 목록을 작성해서 사본을 조사 대상자에 교부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을 보관 운송을 하면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사본으로 분석을 하고 그 사본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법정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포렌식 세부 절차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도표로 보면 지금 현재 보는 바와 같습니다. 사전 준비, 증거를 수집하고, 포장 및 이송을 하고, 그 다음 조사 분석을 하고, 정밀 검토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정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또 누가 다시 검증을 하더라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은 무결성과 동일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자, 이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그러면 압수수색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 저장 매체 현장 압수 절차입니다. 자,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영장을 이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영장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을 도착하게 되면 그 현장을 보존하면서 피압수 대상자에게 영장을 제시를 하게 되고 영장 제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변호사 선임과 그 다음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미란다 원칙이라고도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압수 준비를 하고 피압수자의 동의 및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장에서 그 수사기관만이 독자적으로 절대 그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정 절차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여인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인 입회하에 현장 검색 대상을 선별하게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은닉 삭제 흔적을 발견하는 그런 선별 압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별 압수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에는 원본 그 자체를 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를 할 경우에 하드 카피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또 복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이미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습니다. 이미징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원본하고 사본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사본에서는 반드시 해시값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매체를 봉인하고 압수한 다음에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그 피압수 대상자에게 교부를 하고 또 압수 목록을 두 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압수 목록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교부하고 한 부는 가지고 수사기관에 가져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계획 철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과연 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사전 계획 수립에서 벌써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 대상에 대한 어떤 범위를 갖다가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범위 선정 원본 또는 원본 또는 사본 전체 그 출력물과 복사물 등 선별 압수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방법과 절차 과정에서는 특히 그 변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기 방지 장치 기능을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압수수색 요령 가운데 특히 이제
그 압수 대상 정보 저장 매체는 식별값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됩니다. 불가능할 경우에는 촬영 시리얼을 확인하고 향후 증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압수자 또는 참여인을 반드시 입회시키고 수색한 결과물이 대상 정보 처리 시스템의 자료로서 검색된 것임을 반드시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 확인을 시키지 않으면 이것도 법적 절차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법 압수수색 검증 착수 시간과 종료 시간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의 종료와 구성도 기록을 해야 되고, 그것도 정보 처리 시스템의 고유 번호, 그 다음에 검색 하드카피의 이미징 도구 방법도 명기를 해야 되고, 또 압수 디지털 자료에 대한 해시값을 반드시 떼야 됩니다. 이 해시값이 우리 사람의 지문처럼 해시값은 전자지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이 사용자 컴퓨터의 그 디지털 증거가 요새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전부 다 클라우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저장 매체가 저 원격 멀리 또는 해외 여기에 그 디지털 증거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격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 원격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압수수색의 영장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특정성을 특정성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를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원격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 업무도 또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피압수자의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피압수자의 진술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원격 압수수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격 압수수색에 있어서 야간 집행 문제가 또 큰 문제로 또 남아있고, 또 국경을 초월한 정보 유통과 관할권 문제, 또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런 디지털 포렌식의 여러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디지털 포렌식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과 솔루션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증거물 수집 과정에서는 서기 방지 장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경찰청에서는 동글키 USB라는 그런 어떤 서기 방지 장치 툴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시값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증거 데이터의 소유자인지 아닌지, 그게 본인 건지 아닌지,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 또는 별건 범죄가 이렇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별건 범죄는 추가 영장을 청구해서 다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수집 분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디지털 증거의 분석 기술로서는 디스크 브라우징과 또 데이터 뷰잉, 또 키워드 분석, 키워드 검색, 증거 분석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 즉 기기로서는 FTK라는 기기가 있고, 그 다음 인키에스라는 기기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 관리 시스템은 이 수사관은 이 법정에 제출할 때까지 이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스템에 의거해서 전혀 원본이 손상되지 않고 법적 절차가 훼손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가운데 적법하게 디지털 증거가 잘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번 더 마무리
로 살펴볼 것 같으면, 자, 디지털 증거는 압수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개인 신원 맞는지 안 맞는지, 디지털 피압수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증거에 대해서 원본을 확인하고 서기 방지 장치를 하며 또 이미징 사본을 또 생성하게 됩니다. 그 사본 생성할 때 해시값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원본이 손상되지 않도록 봉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정보 확인서 작성하고 날인 교부를 하게 되며 그 다음에 증거 접수 및 배당 입원하게 되고 분석 결과에서 송치해서 나중에 기소를 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이런 디지털 증거의 흐름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 디지털 포렌식이 우리 사회에 가장 깊숙하게 사건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죽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 점차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